남은 부가가치세 이론해야죠. 자, 일단 회차부터 먼저 좀 적었나? 이거 혹시? 안 적었나요? 아, 적었어요? 패스. 네. 자, 보시죠.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예외. 자, 뭐냐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택시 뭔지 아시죠? 택시? 예. 그 다음에 노점 뭔지 아세요? 노점? 가끔씩 포장마차? 그 노점 철거한다 뭐 이런 게 불법이어가지고 그거고, 그 다음에 행상은 보따리상. 굳이 표현하자면 지하철 아저씨. 여기까지. 지하철 아저씨 뭔지 아시죠? 뭐 파시는 분 있잖아요. 행상.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는 자판기.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 계산서 좀 주세요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점에서 겨울에 어묵 꼬치를 한 30개 드신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한 3만 원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아주머니가 노점 하시는 이제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고마워요 했더니 여러분 어머니 혹시 세금 계산서 가능하세요? 라고 하면 꼬치 30개를 찍혀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는데 안 되네. 자,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네, 여기 발급하실 수 없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소매업인데 여러분 소매업은 백화점 같은 데가 소매업이에요. 백화점. 그럼 백화점 같은 데는 주로 누가 이용해요? 어렵죠? 소비자가 이용한다? 주로 소비자가 이용 많이 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된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돼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세금계에서 발급이 안 돼요. 세금계에서 발급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죠? 근데 다만 누가 백화점 갈 수도 있어요. 사업자분들이. 사업자분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공급 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건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줘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돼요. 이건 법상 문구고요. 현실에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대체하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법상 문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뭐냐? 아예 동그라미 3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그럼 금지니까 뭐예요? 달라고 해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벤트에 뭐야? 자, 주지 말라라는 거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영수증은 우리 적격 증빙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사람들한테 받은 영수증을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뭐냐? 우리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인데,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이 뭐죠? 주로? 그렇죠. 놀이동산, 영화관, 그죠? 아니면 뮤지컬 같은데, 예. 거기 사업하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러 가지, 여러분. 사업하러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요. 즉,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쪽 가면. 그 다음에, 여기. 목욕, 이발, 미용. 자, 내가 목욕이나 머리 자르러 갔어요. 그거 사업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욕구 충족하러 간 거예요? 욕구 충족하러 간 거예요. 지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나 목욕, 이발, 미용업은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끊어주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이에요. 여객운송업. 자, 보시면. 우리가 여객운송업 중에요. 항공 있죠? 항공?
항공기, 그 다음에 우리 뭐 전세버스, 뭐 KTX 이런 것들 다 과세였죠. 비싼 애들. 그렇죠? 근데 내가 이번에 제주도를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출장 용도로 갔대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출장 용도면. 있어요. 근데 한라봉 먹으러 갔대요. 좀 그래? 한라봉 먹으러 갔다고 해,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세무서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 길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다 업무와 관련 없이 비행기나 KTX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KTX나 항공기 있잖아요. 그거 매입세 부담에도 공제 안 돼요. 다만 전세버스는 가능합니다. 전세버스는 왜 대절해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업자가 야유회 같은 거 하려고. 맞죠? 춤추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어머, 죄송. 그래서 전세버스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즉, 야유회 같은 데 가는 거니까, 이거는, 예, 복리후생 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 제외한 나머지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증 빨리 봐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안 해도 되겠죠. 어쩌겠죠? 우리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것도 아니고 처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우리가 간주하는 거지. 그래서 상상 속에 임대료 받은 거니까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다만, 실제 임대료 받은 건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건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됩니다. 됐죠? 물론 주택의 임대 말고 상가 임대요. 주택 임대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면세였잖아요, 면세. 자, 그다음 동그라미 5번. 여러분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주로 누구와 거래해요? 영세율 주로 누구? 외국 사업자. 그렇죠? 그 외국 사업자는 우리나라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줄 실익이 없는 거예요. 다만 국내 거래면 한국말 할 줄 알죠. 한국말을 할 줄도 알고, 예, 그리고 한글도 볼 줄 아니까. 그래서 여기 단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는 건 했었죠, 여러분들. 했죠. 꼭 기억.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어디냐면 자, 여기는 여러 별표 3개입니다. 자고로 회차 진짜 많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일단. 적어 드릴게요. 어디냐면 150페이지. 여기가 왜 짜증나냐면 계산 문제 진짜 많이 내요. 계산 문제 때문에. 말 문제만 내면 할만한데. 자, 150페이지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전체 2번 과세표는 여기에요. 101회 15. 104회 14. 111회 15. 그리고 제가 부가가치세 그 기출문제 나눠드렸죠. 분류별. 거기에서 출제 진짜 많이 된 애가 얘예요, 얘. 자, 그리고 과세표준이란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내일 장부조회 할 때 과세표준 이렇게 물어봅니다요. 자, 일단 여러분 과세표준이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다라고 해요. 세금을 과세할 때 있죠?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세법이 과세표준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목적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공급가액을 찾아라라는 거. 전체 공급가액이요. 매출. 요거. 그래서 여기 매출한 공급가액이 합계예요. 매출한 공급가액의 합계. 알죠? 일단.
내일 다시 설명할게요. 시험에서 과세 표준은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돈은 명확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금전으로 받으면 당연히 금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자, 내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돈이 아니면 명확하지 않죠? 그럼 어떤 걸 공급가의 과세 표준으로 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받았잖아. 받은 걸로 적으면 되지. 받은 걸로. 여기서 많이 낚이는 거예요. 여기 받은 거라고 돼 있어요. 내가 준 거라고 돼 있어요. 준 거요? 공급판. 공급받으냐, 공급판이에요. 공급판이 핵심이에요. 공급판. 왜냐? 들어보세요.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뭐라고 했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에요. 공급. 맞죠? 공급이지 공급 받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공급한 걸로 따진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급판입니다. 공급받은이라고 시험에 낚시를 파요. 그래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 됐죠? 여기. 자, 그 다음 여기요. 자, 우리가 특수관계자 있죠? 특수관계자는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짜고 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수관계자한테 아예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나쁜 놈을 쉽게 해서 시가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시가인데 조심하시고 얘도 항상 부가가치세는 공급이 핵심이에요. 공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핵심. 내가 넘겨준 게 핵심이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연결시키실게요. 여기. 우리가 여기는 연결시키실 게 공급 시기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공급 시기하고. 공급 시기하고 공급 가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공급 시기에서 외상거래나 일반적으로 할부 판매 같은 거 있죠. 요거 공급 시기가 언제였냐면 인도일이었을 거예요. 인도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종합하면 인도일이 공급 시기가 한 번이다라는 건 공급 시기에 전액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에요. 총가액. 그죠? 왜냐하면 얘는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기 때문에 인도일 날 그 금액 다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 나눠서 받는 거. 이틀 전에 했는데, 이틀 전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어느 공급 시기를 한 방으로 보게 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나누어서 때릴게. 그래서 얘 공급 시기가 언제였냐면 내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응? 위는 단기 할부예요. 아래는 장기 할부. 그래서 얘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우리가 받기로 할 때마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키면 받기로 할 때 받기로 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나누어서. 그래서 여기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일에 약정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걸 요약으로 내요. 실제로 시험에선 약정액이라고 내지 않아요. 법문구 그대로 내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 시기하고 공급 가액이 비슷해요.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수출입니다. 우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이 언제자 환율 쓴다라고 했죠? 원칙이 언제자 환율? 그렇죠. 원칙이 선적일이었죠. 선적일.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때 환전일? 그렇죠. 그걸 공급 가액으로 엮이면 선적일에 환율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한 그 금액 자체.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선적일.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는 환전을 환가라고 합니다. 환가하면 그 환가한 금액.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도 됩니다. 뭐냐면 항상 소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게 수입이죠. 그럼 수입하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샤넬 가방을 500만 원 주고 사셨다라고 하면 그 5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관세를 때리기 위한 금액이라고 해서 관세, 과세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금액이다라는 뜻이에요. 관세를 때리기 위한 물건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짜리 샤넬 가방 사왔으면 500만 원 과세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가 붙어요. 거기에다가 사치품이면 개별 소비세도 붙습니다, 여러분들. 사치품이면 그리고 만약에 요게 여러 가지 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 내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요, 네, 요런 세금들이 다 붙어. 이거를 내가 다 내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했죠.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는, 네, 요 애들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대요. 불분명하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요. 응? 그럼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공급가액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에요, 제외. 공급가액이라는 용어는. 제외죠, 제외. 그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110분의 100을 곱해야 공급가액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만약에 10,000원 더하기 1,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면 다행인데 그냥 내가 11,000원에 팔았대. 11,000원. 11,000원에 팔았대 그냥. 근데 11,000원에 팔았는데 그게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대. 그러니까 이론상 존재하는 거 이론상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매하대. 그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봐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걸로 그냥 11,000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11,000원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국 공급가액이랑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숫자가 무조건 공급가액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숫자는 10,000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10,000원이니까 여기에다가 110분의 10을 곱하면 알아서 10,000원으로 돌아가요. 110분의 100을 곱하면.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애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 구해야 되니까 110분의 10을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번에 했던 거죠. 이거? 넘어가고요. 여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 자, 잘 보세요.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금액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금액만. 자, 보시면. 자, 갑이 A한테 재화를 인도했어요. 인도했고 대가를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의 공급가액은 일단 10,000원이 되는 거죠. 10,000원. 근데 상대방한테 2,000원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득으로 따지면 그냥 무조건 12,000원이죠. 12,000원. 소득으로 따지면.
여러분 혹시 뭐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재화를 인도하고 10,000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2,000원도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건 12,000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이 2,000원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갑의 공급가액은 12,000원이다 라는 뜻이고요. 용어풀이에요, 용어풀이. 만약에 이 수령한 2,000원을 갑의 공급가액에 2,000원 안 더하니까 10,000원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거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수령한 2,000원을 포함시키면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함을 안 시키면 2,000원 안 더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용어풀이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어렵냐면 받았는데 왜 안 더해? 12,000원인데?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하면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언제 포함을 시키냐면 내가 받은 거 있죠. 요 받은 게 이 물건을 인도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면 포함을 시켜요. 자, 이거는 사례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들어서. 자, 한번 보시면 할부이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쇼핑몰 하는 사람이에요. 쇼핑몰? 제가 옷가게 합니다. 여러분 옷을 사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10,000원 주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000원짜리 옷을 인도한 거니까 저의 공급가액은 10,000원인 거죠, 10,000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10,000원이 없어요. 저 할부로 사면 안 될까요?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할부로 팔면 10,000원에 팔아요? 10,000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팔았냐면, 12,0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옷 10,000원에다가 할부이자 2,000원까지 해서 12,000원에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옷을 팔 당시에 할부이자가 옷 가격 구성하고 있나요? 있죠. 12,000원에 팔았으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할부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판매할 당시 옷 같은 걸 인도할 당시 할부이자가 물건 가격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뭔지 아시죠? 대가 늦게 주면 우리가 이자 지급하는 거. 연체. 자,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을 이 당시에 여러분들하고 친해가지고 외상으로 10,000원에 판 거예요. 10,000원. 10,000원에 팔았어. 공급가액은 10,000원이죠, 여러분들. 10,000원.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외상값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안 갚으셔가지고 제가 언제 갚으시나라고 기다려보는데 여러분들이 한 2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미안해요. 제가 외상값 갚는 걸 깜빡했어요. 이자 2,000원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체 이자를 3개월 뒤에 받은 거예요. 그럼 질문. 그럼 제가 이 옷을 팔 당시는 외상 판매할 당시에 연체 이자 받을 당시예요. 인도 당시 여기죠. 외상 판매할 때 이때 옷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인도할 때 연체 이자가 옷가게 구성하고 있어요? 아니요. 딱 보니까 여러분이 연체할상이야. 그럼 연체할상이니까요. 12,000원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할부이자는 이미 그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만 연체이자가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어렵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장난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절대 어떤 생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벌었다고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 자, 다른 걸로 한번 이해 더 와볼게요. 다른 걸로. 여기 할 때마다 항상 표정 안 좋아요. 이해합니다. 자, 보시면. 세법 누가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요. 자, 여러분, 운송비 있죠? 가끔씩 여러분들 그 쿠팡 같은 데에서 배송시키시면 대부분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가끔씩 택배비가 착불이 있어, 착불. 도착하면 택배 회사 아저씨한테 주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A가 뭐냐면 착불로 파시는 분이고요.
알죠? B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착불이 아니라 그냥 선불인 거예요, 선불. 알죠? 자,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옷을 팔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사시는데 10,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고 택배비는 별도로 2,000원은 택배회사분한테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맞죠? 그러면 제가 옷을 팔 당시에는 옷 가격은 10,000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공급 가액은 10,000원인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불 있죠? 그럼 선불로 하시면 옷 가격에 택배비 들어가 있죠? 인도 당시에 제가 옷을 판매할 당시에 옷 가격이 1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택배비 포함해서. 맞죠? 그럼 이때는 12,000원 공급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을 잡으셔야 돼. 좀 어렵지만. 맞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그 물건 가격.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입니다. 자, 다시 화면. 자, 이제는 각각의 사례입니다. 제가 A한테 값이 인도를 하고 대가를 10,000원 받은 거예요. 10,000원은 일단 값의 공급가격이 맞죠? 네, 방금은 2,000원을 받은 거고요. 갑자기 2,000원을 준 거예요. 줬어. 일단은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럼 이 2,000원을 값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면 2,000원을 빼겠다라는 뜻이에요. 빼겠다 이 뜻입니다요. 공제. 공제니까 공제. 근데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00원 안 빼겠다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하면 공급가액은 8,000원인 거고 공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은 여전히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화면. 우리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단위 아까 수정세금 계산할 때 공급가액 음수시켰죠? 음수한다라는 건 뺀다 안 뺀다? 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어렵진 않죠?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공급가액에서 빼요. 되셨어요? 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했던 게 요겁니다. 여기. 제가 공급 가액에 포함한 거 있죠? 공급 가액에 포함한 게 아까 했던 할부 이자예요. 여기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도할 당시에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게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공급 가액에 포함 되시겠죠? 그 다음에 공급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에 제가 아까 한 게 연체이자예요. 물건가격 구성하지 하고 있지 않는다면서요,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 설명할게요. 나머지 뭐냐면 그 여러분들 반환 조건의 물건의 용기 대금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술집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술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술집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한 업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술을 10,000원에 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냥 사시면 그냥 가지고 다니면 깨지니까 박스에 담아서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정할게요. 술값 10,000원에 박스값 2,000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12,000원 제가 받은 거예요. 했죠? 근데 그게 반환 조건이 돼요. 반환 조건이면 그 2,000원 받으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박스를 저한테 돌려주시면 2,000원 다시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반환 조건의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보증금 받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은 거지. 이게 저희 공급가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점.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음료수를 납품한 업체예요.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음료수를 파시는 분이고, 그래서 음료수를 납품하는데, 음료수를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가다가 깨진 거예요. 쏟아졌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인도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다 깨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저희 공급가에 포함시켜버려요. 왜? 인도 횟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얘입니다. 공급 가액에서 안 빼는 거요. 특히 여기가 좀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공급 가액에서 안 빼는 거. 자, 뭐냐? 자, 곧 할 건데, 여러분, 대손금. 우리 대손이라는 게 뭐죠? 띄어먹힌 채권이죠. 맞죠? 그럼 우리가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만 원에 외상으로 판 거예요. 만 원에? 그럼 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얼마를 띄어먹히는 거냐? 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해가지고 총 11,000원을 띄어먹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대손이 되면 빼줘요. 근데 어디서 빼냐면 얘는 세액에서 빼요.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빼는데요. 그게 금액에서 안 빼고 세액에서 빼요. 지금은 금액에서 뺄 거냐 안 뺄 거냐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듣고 버리세요.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대손이 되면 우리가 공급 가액이 변동하면은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줘야 돼요. 난 띄어먹혔는데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다시 발급해줘야 돼. 말이 되는 거예요. 걔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손이 되면 우리가 공급가액이 변화하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받겠어요? 안 받겠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냥 세액에서 빼라라는 거예요. 수정세금 계산 발행하지 않도록. 네, 그냥 외우시는 거 추천. 표정 보시니까 무슨 말이지? 표정이신데. 네, 외우시는 거 추천. 자,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의 지급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장려하는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백화점 VIP래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VIP면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막 올 때마다 절은 아니고 백화점 올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맞죠? 막 내가 1년에 1억씩 지르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백화점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분명히 지급했으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뺀다라고 돼 있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얘랑 똑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포함시키는 게 언제 포함시키냐면 물건을 인도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포함시킨다면서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물건을 인도할 당시에 내가 그냥 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도할 당시에 포함됐으면 더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지급하면 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인도할 당시에 판매 가격에서 빠져 있으면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 들어보세요. 그럼 백화점이 이렇게 해요. 자 고객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명품을 1,000만 원어치 산 거예요. 명품을 1,00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이번에 나중에요. 제가 판매 장려금은 한 100만 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900만 원만 팔게요. 이래요? 표정이 그런 자 다시. 자 아까 할부이자가 물건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한다면서요. 맞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빼냐면 그 물건 가격에서 빠져 있으면 뺀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판매 장려금을 줄 때, 즉 현대백화점에서 물건 가격을 책정할 때 판매 장려금을 빼서 물건 가격 책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일단 물건가는 그대로 받아놓고 나중에 사후에 지급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에서 안 빠져 있잖아요. 판매장려금이. 그래서 안 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낚아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의 지급은 안 빼는데 조심하실 게 시험에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판매장려금이 아니라요. 판매장려 물품이래요. 판매장려 물품은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왜 지었지? 그럼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이건 판매장려 물품도 당연히 안 빼요. 안 빼는데 이걸 물품으로 주면 이거는 간주 공급에 걸려요. 왜?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상대방한테 저 잘 부탁드려요. 우리 백화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매출세 안 낼 거 아니에요. 맞죠? 안 내니까 간주 공급에 걸려요. 알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오히려 거꾸로 판매장려 물품으로 주면 이때는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버려요. 가액에 시가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간주 공급이니까. 뭐 여러분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돈은 왜 간주 공급을 안 봐요? 돈은 재화래요, 아니래요? 돈은 재화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부가세에서. 재화가 아니니까 간주 공급 볼 수가 없어요. 아이오키? 예. 근데 우리가 물품은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요. 어디 가주시냐면, 교재. 여기 있다. 363. 363페이지 가보세요. 363페이지.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몇 개 풀어봐야 돼요. 자, 363페이지에 14번. 363페이지에 14번.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이에요, 3번. 왜? 과세 표준에 포함. 그렇죠? 이거 공급가액에 더한다라는 뜻이잖아요. 1번. 연체이자는 물건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할부이자로 맞는 표현이지만 1번 틀렸고. 2번은 얘는 빼는 놈이잖아요. 공제하는 이렇게 하면 2번이 답이에요. 얘는 포함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그랬잖아요. 관세, 과세 가격과 뭐 개별 소비세, 관세 다 더한 걸 소비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 맞고. 얘는 핵심이 4번은 도달하기 전. 인도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더하는 거예요. 얘가 후면은 맞는 표현이고. 인도한 후. 됐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시험 이렇게 내요. 101회. 어디냐면 389페이지. 389페이지 15번. 더 할 거냐, 안 더 할 거냐, 뺄 거냐, 안 뺄 거냐, 이거 판단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기출문제 나눠드린 거,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몇 번 나와요? 몇 번?
저기요? 몇 번? 다 맞나요? 3번이야, 3번. 3번. 자, 해볼게요. 일단 매출액은 당연히 공급가액이죠. 인도한 거니까. 그죠? 일단 여기 출발. 응. 그 다음 연체이자. 안 더해요. 안 더해요. 이게 할부이자 5,000원 더 해야 되지만 안 더해요. 응.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뺀다라고 했죠. 빼요. 빼기, 이거 빼기. 응.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빼요. 응.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지급액. 안 빼요. 맞죠? 근데 얘가 판매장려 물품 시가만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송금. 안 빼요. 맞죠? 그래서 요거. 안 더하고, 안 빼고, 얘 빼고, 해가지고 과세표준 3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알레고. 되세요? 이렇게? 잘 외워주셔야 돼, 제발.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과세표준 좀 어려운데 마무리